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분량이 아주 짧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비판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이 자료는요, 대한민국의 국가수색 작전 시스템,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인 질문을 툭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문이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통해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또 국가의 자원 배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싹 분해해 볼 겁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글이긴 한데요. 저자가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배경에 있는 논리를 저와 함께 차분하게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늑대와 사람의 생명 무게입니다. 저자의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부분이죠. 저자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늑대가 더 중요한 곳인가? 와, 첫 문장부터 정말 도발적이고 강렬하죠? 사실 이 문장은 단순히 정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 제기이자 앞으로 쏟아낼 비판의 탄탄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국가가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 질문을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마주하도록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감정적인 훅에서 벗어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인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두 수색 작전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사건을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쪽은 동물, 그러니까 늑대를 참는 작전이었어요. 텍스트를 보면요, 이때 수많은 인력은 기본이고 정규 군대에 특수부대인 특전사까지 쫙 투입됐다고 합니다. 진짜 대규모였죠. 그런데 반대쪽, 실종된 어린이를 찾는 작전은 어땠을까요? 저자의 지적에 따르면 여기에는 군대는 아예 투입되지 않았고 오직 경찰과 소방인력만 동원됐습니다. 이 시각적인 불균형 어떤가요? 저자가 이 글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벌써 확 와닿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저자의 비교 논리를 표로 싹 분해해 갔습니다. 일단 실종 대상, 양쪽 다 똑같이 하나예요. 동물 한 마리, 그리고 어린이 한 명. 하지만 여기서 인식된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이 어린이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 바로 투입된 국가 자원 칸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 수색에는 군대와 특전사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쏟아졌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어린이 수색에는 경찰과 소방으로 그 동원이 딱 한정되어 있죠. 저자의 비판 구조가 얼마나 선명하게 짜여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방금 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 숫자 1이 갖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저자는 글 전반에 걸쳐서 이 수치적인 동등함을 은연중에 계속 강조해요. 단 한 마리, 그리고 단 한 명. 생명의 개수 자체는 양쪽이 1대1로 완전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가 반응하는 스케일과 태도는 이렇게 비대칭적인가? 저자는 바로 이 숫자 1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의 불평등한 대응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군대의 진정한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저자는 좀 더 본질적인 윤리의 영역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단순하게 자원이 불균형하게 쓰였다는 지적을 넘어서서 텍스트의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저자가 여기서 쏟아내는 수사학적 질문들을 한번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첫째, 단 한 명의 어린이가 늑대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둘째, 군인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셋째, 군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아이를 찾아야 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우리한테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상식들이 현실에서는 왜 깡그리 무시되었냐는 저자의 깊은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진짜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 앞에서는 그 시스템이 멈춰 있었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윤리적 규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론부입니다. 네 번째 파트, 국가 시스템을 향한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 사람이 주검으로 발견될 때까지.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잔혹한 대비죠. 저자는 실종되었던 아이를 그냥 어린이라고 부르는 걸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미래가 결국 주검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올 때까지 방치된 것 같다는 이 씁쓸함.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저자의 짙은 허탈감과 분노가 아주 꽉꽉 눌러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원문의 마지막은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비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동물 한 마리를 찾으려고 특수부대 수백 명을 풀 수 있는 나라가 정작 한 아이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될 때까지 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저자는 이런 기형적인 우선순위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건 단순히 현장에 있던 누군가의 실수를 꼬집는 게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렬한 원문을 통해서 국가의 자원 배분과 생명의 우선순위에 대한 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자의 분노가 섞인 텍스트를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싹 분해해 보니까 결국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국가 자원의 배분은 생명에 부여된 가치를 정말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요. 우리가 낸 세금,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국가 시스템이 진짜 위급한 순간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던진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